자,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구시 대구 경찰청에 이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에 내려가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요.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운동 대표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 내려가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가셨죠? 예, 내일 그 홍준표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구지검을 거쳐서 이제 지금 대구 지방경찰청에 와 있거든요. 네네.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자, 어떤 혐의로 지금 이제 고발을 합니까? 고발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2번 고발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27일 날 홍준표하고 박재기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그 1,500만 원 그 여론조사비를 박재기가 대신 대납한 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원 명부, 대구 특별 책임당원이라고 하나요? 예, 당원 명부 44,000명을 그 제공한 행위, 그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두 사람 홍준표하고 박재기를 12월 27일 날 창원지검에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난달 3월 6일 날 홍준표하고 최용희 그리고 박기표 3명을 여론조사 4천여만 원에 대한 대가로 대구시 공무원으로 최용희와 박기표를 채용했다 해서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저희가 고발을 한 사건, 2개 사건에 대해서 내일 한꺼번에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44,000개 유출됐다는 것은 이제 오늘 처음 드러난 게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강혜경 국장 옆에 계신데 김한매 대표 잠깐만 계시면서요. 강 국장, 요 건은 지금 다른 사안인가요? 그 44,000개 예. 그 데이터가 그 앞전에 그 뉴스타파에서 한번 어디서요?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한번 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던 것이고. 네네. 그걸 네, 이제 고발 이미 지금 12월 달에 이미 그 당원 명부 로우 데이터가 제공됐다는 게 이미 뉴스타파에 보도가 돼서 네. 저희가 그때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작년 12월 27일부터 벌써 고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뭐 창원지검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대구지검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대구경찰청으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용희하고 박기표에 대한 그 채용 비리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달 3월 6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대구지검을 거쳐서 대구경찰청으로 또 이송이 돼서 2개 사건이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내일 고발인들 받는데,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그 지금 대구시 공무원 채용 비리 사건,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게 현직 대구시장인 홍준표가 자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기여를 했던 최영희와 박기표를, 그 여론조 대납자죠, 그 명의를 빌려준 최영희 후배, 그 두 사람을 현직 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2022년 7월에 곧바로 박기표부터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 2024년에는 최영희마저 두 사람을 다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다 그만두긴 했지만 이거는 명백히 뇌물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량도 매우 높고요. 지금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명확하게 발표해야 되는데 그 핵심 키맨인 최용희가 지금 그 어제 날짜로 뭐 출국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맞아요. 김한매 대표 정보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걸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일 가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채용이라는 자에 대해서 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고발한부터 지금 벌써 한 달이 이상이 지났고 이 공론화된 지가 지금 상당 기간 지났는데 왜 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최영희가 도주한 게, 해외로 도피한 게 사실이면 이거는 또 그 역대급 또 굉장히 굉장히 핵심 수사의 핵심 증인을 놓쳐버리는 그런 아주 그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자마자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고발인 조사를 갔다 와서 상세한 내용은
다른 데보다도 스픽스에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호 기자가 질문합니다. 예. 김한배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헷갈렸는데 44,000명 당원 명부 그거는 지난번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 사안으로 한번 썼던 거 다시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강희경 국장께서 그 발표하신 거는 전혀 새로운 29,000명의 아주 상세한 당원 명부 자료를 가지고 이건 아예 고의고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받으셔서 추가로 고발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내일은 시간이 이제 촉박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추가로. 네네. 근데 일단 내일은 그건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고발을 하고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건이라서 별개의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4,000개는 강희경 국장 약간 요약본에 해당하는 거고 29,000개는 아주 상세한 정보가 다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의 차이가 있긴 한데 네. 44,000개가 있을 때도 당원 이름까지는 공개가 안 됐던 거죠. 44,000개 안에 전화번호랑 이름과 전화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성별하고 성별 정도, 지역 정도는 네네. 있었고 네네. 당원 누구를 가입일자나 찍었는지. 이런 것은 없었고 네네.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유출된 것이 이제 권리당원 명부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일단 내일 고발인 조사 진술할 때 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발은 미처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제가 그 스픽스 방송 내용 참고해서 내일 고발인 진술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고발을 구두로 고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페이퍼를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29,000개의 권리당원 명부가 더 자세하고 성향까지 분석되어 있는 바 이 고발에 추가하겠다 한마디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또 내려가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한 번에 하시길. 네. 맞습니다. 김한우 변호사님 네, 말씀대로 맞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장을 미리 넣지 않아도 고발인 조사에 추가 범죄 사실을 네. 추가 고발로 해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내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김한배 대표도 로스쿨 출신이세요. 로스쿨 출신이신데 자 어쨌든 맞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저기 제가 가기 전에 좀 지금 10,000명 넘는 우리 민주 시민들 보고 계신데 예.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첫 번째 꼭지가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그 서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회부 연대 청원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저희들 댓글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대청원서를 아마 우리 저 제작진에게 우리 김한배 대표 말씀하셔서 올려주고 있고요. 지기현 부장판사 징계회부 연대청원서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청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사법정의 TV에도 그 같은 동일한 연대 청원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그 게시판에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픽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오늘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시작을 해주셨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아서 다음 주까지 좀 해서 늦어도 5월 초에는 대법원장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저희 고발 뉴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고발 뉴스도 함께하고 사법정의 TV도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락이 걸려가지고요. 요새 락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걸려가지고 그 뭐라고 파면되니까 수익 정지가 풀렸습니다. 수익 정지가 이제 풀려가지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새 다시 좀 풀려서 김한배 대표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라고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운동가도 있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아시고요. 자 고생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스픽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김태일 소장님, 참 이분은 집도 절도 없이 이런 일만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 창원에서 한번 잠깐 뵀는데 굉장히 우리 그
맹태균 게이트 이거 조사하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참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희경 국장이 29,000 몇백 명의 이제 개인 정보가 나가서 아예 여론조작에 쓰였다라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 거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성향 분석을 우선적으로 여론조사 이름으로 하고 난 뒤에 그 성향 분석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한 4,000개를 캠프에 전달해 줍니다. 그럼 캠프는 이 번호 중에서 지지 성향에 따라서 작업할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데이터가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이 되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수사하면은 모든 진실이 다 나온다. 돈은 누가 냈느냐? 박재기, 그리고 최용미, 그리고 박기표. 채용이의 이호준. 차량으로 이제 박기표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최용희 돈인지 박기표 돈인지. 그러면 이걸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김태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재기 자기 돈, 최용희 자기 돈, 박기표 자기 돈, 이호준 자기 돈으로 실제로 이 비용을 뗀 게 맞습니까?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은? 1차적으로 제가 그 현찰을 받아올 때는 박재기 씨한테 받아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 여론조사를 알아보려고 내가 내 돈 내고 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과연 그렇게 그게 어떤 모든 국민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재기가 자기 알아보려고, 나는 홍 시장을 너무 존경하니까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1억 원 이상 들여서 조사를 내 혼자 알기 위해서 홍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알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시켰다. 명태균을 통해서. 그리고 당원 데이터를 USB에 담아서 직접 전달해서 나 혼자 알기 위해서 심지어 성향까지 분석해서. 분석했어. 네. 자, 나 이게 혼자만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강혜경 국장께서 발표한 자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알리바이거든요. 아, 이거 궁금해서 내 지지하는 형님이 좀 될까 안 될까 알아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했는데 오늘 극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홍준표한테 받아서 온 거야. 이거는 내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높은 여론조사가 나와서 홍준표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니까 기존의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매우 중요한 진술하신 겁니다. 자,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발언 중에서 홍준표에게 받아왔다라고 하면 홍준표 쪽에서 받아왔다. 홍준표 쪽에서 받아왔다. 이거 받은 맞고.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그렇죠.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총평력이 한간의 소문이 있는. 아니,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제가 방송을 못하고 조사받으러 가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결국 배후에는 홍준표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명태균 씨가 그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오세훈과 홍준표의 어떤 껍질을 벗기겠다. 그리고 홍준표는 오세훈의 10배가 넘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병보석으로 나왔으면은 오늘 강영 국장이 저와 같이 기자회견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명태균 본인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예. 같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명태균 씨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명태균 씨는 홍준표는 오세훈의 10배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자기 페이스북에 강혜인과 나를 온갖 비난하면서 뭐 도둑놈, 도둑년까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건 모욕죄에 오늘. 해당되는 그래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가 병보석으로 나왔을 때 어떤 그 재판부에 어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병에 치료하는 그 목적 외에 온갖 그 인신공격과 거짓말, 왜 지금 거짓말을 페이스북에 올리냐 하면은 여태까지 강인 씨가 국회에 증언하고 했던 모든 진실들이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프레임으로 SNS상에 모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걸 아마 저희 변호인 측에서
일일이 다 지금 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병보소로 나와가지고 어떤 그 형사소송법의 어떤 저촉이 되는 행위까지 행위에 있어요. 그런 부분과 이렇게 SNS상에 온갖 비난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채정을 해서 아마 재판부에 제출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명태균은 자기의 입으로 절대 껍질을 못 벗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야지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두 분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네.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거죠. 껍데기 벗기겠다고 했으면 이분들이 그걸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분들 벗기는 도와야 시민이라도 되는데 해줘야 오히려 되는데. 이분들 공격한다는 것은 뭡니까? 홍준표 편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자 혐의를 받고 있는 실제로 자료 제공자, 메신저 또는 주도자, 뭐 주동이라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주도자가 지금 사라졌다, 전화가 안 된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최영호 장관이 조금 전에 김한매 이제 대표 이야기로는 해외에 출국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혹시 출국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몇몇 기자분들이 해외로 일요일이면 어제죠. 네. 일요일 날 해외로 장기 외유에 나갔다. 장기적으로 주변 사람한테 대선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온다라는 말을 대선 하고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동남아 모 국가로 지금 가 있는데 그러면 장기 체류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아예 비자를 만들어서 대선 끝날 때까지 나가버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환 조사를 못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불법 데이터를 전달해 줬던 사람이고 박재기라는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홍준표 캠프 쪽으로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사실관계 확인하잖아요. 어떤 반응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반응일까요? 허위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변명도 이제 안 합니다. 네. 대답 아예 안 아예 하는 대답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 검찰이 그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야, 정말 홍씨 장과 관련된 이 문제도 첩첩산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특검 외에 다른 게 있느냐라는 거고 강국장은 강국장대로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 인물들 다 숨고 오늘은 최용희가 미험자가 들어가는 나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안 들어온답니다. 명태균은 전혀 딴 이야기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가전 비난을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강희경 국장과 함께 싸우자. 어떻게 싸울 거냐?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밝히는 것이 싸우는 것이다. 네. 최종적으로 판단은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국가에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방송에 좀 나와 달라고 했고 고발뉴스에서도 필요하면 좀 불러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강희경 국장이 생계 유지가 지금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욱 박사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원래 여론조사 전문가였는데 아예 지금 밥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좌 가져와서 스픽스에서 열자. 강희경 국장 힘내라 강희경 해가지고 계좌를 열어놓고 실제로 어려울 때 소액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후원을 좀 받고 이걸 가지고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데 사용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오늘 계좌도 좀 달라고 했거든요. PD 준비되어 있으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강희경 국장. 예, 힘내라 강희경 해서 우체국 계좌를 저렇게 아이고 숫자가 왜 저리 많습니까? 다 읽어드리기도 어려운데 자, 저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까 강희경 국장에 대해서 다시 보기 하시면 여러분들 되고요, 저거. 다시 보기 하면 이제 올라오니까 강희경 힘내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서울대구 왔다 가려면 우리 출연료만으로 부족하니까 교통비도 필요하고 밥값도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홍준표가 저질른 일에 대해서 명태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사기관이 결국 다 밝혀내겠지만 그것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촉구하는 그리고 더 노력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밝혀내자 이렇게 제가 혼자 일장 연설을 했는데 듣기 싫어졌죠. 아니요, 전 지금 예. 뭐 준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